반갑습니다, 형님들. 안녕하세요. 자, A매치 마지막 날입니다. 이제 유럽에서 월드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4경기가 있고, 나머지는 이제 거의 뭐 친선전에 합해가지고, 막 20경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근데 다 열심히 분석을 죽을 똥 살똥 했더니, 몇 개는 이제 배트맨에서 안 올라왔더라고요. 뭐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지만, 오늘 한번 이런 동기부여가 강한 매치들이나, 또 네이션스 리그 프로이오프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친선전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경기는 이제 보스니아 대 이탈리아입니다. 사실 이제 6에서 한 7년 전쯤에 그때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서 두 팀이 같은 조여가지고 이탈리아가 원정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는 전부 다 뭐 이탈리아가 뭐 2대0, 3대0으로 이기긴 했었습니다. 오히려 그때보다도 그냥 지금 멤버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지난번 경기도 이탈리아가 이제 좀 레테기가 아쉬웠지만은 그냥 지금 꺼낼 수 있는 최선의 공격 조합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때 이제 북아일랜드전 골도 토날리의 뭐 이선 리바운드 슛이라든지 상대가 이제 좀 실점 이후에 수비가 좀 안 갖췄을 때 그런 뭐 특수성들이 만들어낸 느낌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보스니아는 위기가 진짜 많았거든요. 원래 이제 좀 탈락할 뻔했는데 골대가 2번이나 살려준 그런 이제 승부차기 진출이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제코의 세트피스 딸것 같은 거 그런 거만 이탈리아가 조심하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. 또 오히려 북아일랜드보다도 좀 더 원정이지만 쉬운 상대라고 생각을 해서 전 이탈리아의 뭐 승리는 받고 갈 만한 것 같고 뭐 햄뮤나 마헨 이런 쪽으로 좀 배당 전개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체코 대 덴마크입니다. 얘네들도 이제 유로 2028강에서 만났었는데 체코는 제가 봤을 때 그때보다는 경제력은 조금 더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오늘 경기장이 또 이제 체코의 홈구장인데 체코는 또 이제 홈발이 있습니다. 얘네들 홈발이 이렇거든요.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유로 본선이었으니까 마지막 패배가 2022년 네이션스 리그예요. 그래서 이때 이후로 14승 3무를 달리고 있다. 근데 이제 체코는 또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이제 B에 위치를 있었고 좀 약팀들이 많은 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순도는 떨어져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. 사실 14승 3무지만은 상대들의 수준을 생각하면 막 크로아티아랑도 비긴 적이 있지만은 상대 수준은 조금 떨어지긴 했었다. 이번에도 이제 뭐 아일랜드한테 페널티킥이나 코너킥 이렇게 2실점을 했는데 얘네들도 똑같이 페널티킥이랑 코너킥으로 따라간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또 이제 골대를 맞는다든지 체코가 아일랜드한테도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나는 덴마크가 오히려 경쟁력은 있어 보이는데 원정이라서 조금 불편하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체코는 잘해봐야지 무인 것 같아서 언더라든지 뭐 덴마크의 햄무 이겨도 큰 점수차는 아닐 것 같고 고배당 무승부 이런 것들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코소보 대 터키인데요. 뭐 단적으로 코소보는 최근에 12경기 동안 이제 9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. 스위스 원정 털린 거밖에 하나밖에 없었어요. 뭐 이번에 조도 좀 이제 쉬운 조이기도 했었고 스위스가 가장 최강적 위치로 나머지 비슷했으니까 그래도 거기서 이제 뭐 스웨덴이나 슬로베니아를 제쳤다는 거 이런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어렵다는 슬로바키아 원정을 3대4로 다득점으로 잡아낸 것도 되게 컸습니다. 반대로 이제 터키는 좀 얘네들은 이제 영건들의 공격 축구를 보는 맛인데 저번 루마니아전에서도 일디즈와 이 카디올로의 왼쪽에서 여러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또 이 귓레르가 또 활발해 보이기도 하고 결승골도 이제 귓레르가 쇄도하는 카디올로를 보고 롱패스를 때렸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좀 수비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장면이 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생각만큼 터키가 마음이 놓이진 않는다. 이번에 또 원정이잖아요. 차라리 나는 이 경기도 물론 터키가 괜찮은 건 맞지만 오바 같은 걸로도 틀어도 괜찮지 않을까? 뭐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. 코소보가 생각보다 언더팀이 아니에요. 자, 그 다음은 스웨덴 대 폴란드입니다. 스웨덴 특유의 이제 오바 축구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조별리그는 얘네들이 2무 4패 꼴찌였지만은, 네이션스 리그 빨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어요. 그리고 거기서 우크라이나를 잡았다. 요즘에 요케레스의 부활폼이 좀 심상치 않았는데, 그런 것들이 이어진 해트트릭 캐리가 있었고요. 물론 이제 폴란드가 좀 더 윗급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왔지만은 유로 2020때는 뭐 스웨덴이 그리고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는 2020년에 폴란드가 잡은 바가 있었습니다. 이게 뭐 스웨덴의 홈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도를 잡아낸 기세 이런 거면은 홈에서도 알바니아한테 되게 어렵게 역전했던 폴란드를 막 어떻게 해볼만도 한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배당이 나는 스웨덴이 이 정도로 정배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 정도면 프렌이 오히려 배당이 낫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오바도 괜찮을 만한 매치로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여지껏 좀 스웨덴이 오바 특성을 보여왔지만 무대가 무대인지라 여기서 이기면은 좀 더 실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기면은 본선 진출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좀 타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려운 경기처럼 생각이 되고요. 저는 오바나 뭐 프렌 생각 중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네이션스 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도 있습니다. C랑 D 플레이오프인데요. 1차전은 이제 지브롤터 원정을 라트비아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. 뭐 예견된 결과였었죠. 1햄무냐 2햄무냐 그 싸움이었는데 라트비아도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지만 간만에 좀 이제 단비의 가문 같은 승리가 있었고 지브롤터는 A매치 지금 이제 12연패에다가 원정은 더 심합니다. 원정에서는 0승 3무 20패 중이거든요. 이 3무도 안도라, 리텐, 산마리노 전부 다 리그 D팀들이죠.
딱 이제 그 수준이라 가지고 좀 뭐 라트비아의 2햄무를 우선시한 1햄무도 노릴만한, 저는 이런 경기는 고배당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 지브롤터는 그래도 홈빨이 조금 더 있었는데 원정에서는 아예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고, 라트비아도 공격을 뭐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에요. 그래서 막 3대0, 4대0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배당 2대0, 1대0 이런 것들을 노리고 싶은 경기네요. 그 다음 룩셈부르크 대 몰타입니다. 룩셈부르크가 막 리그 B까지 갔다가 얘는 내려왔고, 월드컵 예선에서도 6전 전패였지만은 얘네들 원정에서도 이제 뭐 2대0으로 이겼고, 확실히 좀 서열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날 뭐 위기가 아주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막 수비 실수에 의한 실점이나 막판에 이제 또 코너킥 다이렉트로 또 꽂힌 거였었거든요. 그래서 룩셈부르크의 이런 인필드에서 만들어낸 득점은 딱히 막 인상 깊진 않았다, 뭐 이런 것도 있어서 홈이긴 하지만 아주 막 편한 마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룩셈부르크 일반승이나 그냥 뭐 언더 같은 거 그냥 짜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노르웨이 대 스위스인데요. 노르웨이가 이제 전통 강팀들한테 막 도전장을 내고 있는 중인데, 네덜란드한테는 이제 홀란드도 쉬고 원정이었다지만은 첫 골은 이제 좀 개인기로 만들어낸 뭐 그런 그 가마차기 골, 뭐 그런 정도였었고, 이후에 뭐 코너킥이나 또 이제 그 다음에 결승골 실점, 이것도 중원 빌드업 실책 이후에 좀 김 빠지는 수비 때문에 나온 거였거든요. 그래서 막 네덜란드도 딱히 막 좀 유효타가 없는 느낌이긴 했는데, 확실히 이제 노르웨이가 지난 이제 12경기 동안 아주 엄청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. 11승 1무 47득점 실실점 하는 기간 47득점이요. 12경기 동안. 평균적으로 거의 뭐 4골에 유복하는 이 기간 동안 홀란드가 무려 21골이나 기여를 했는데, 그런 친구가 휴식을 했다,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이제 감독이랑 얘기가 돼가지고 첫 경기를 쉰다고 했던데, 아마 두 번째 경기 때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. 근데 뭐 상대인 스위스도 독일한테까지 막 3대4로 분전했었고, 여태까지 뭐 월드컵이나 유로 단골이기도 하죠. 그래도 뭐 네덜란드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급이라고 봐야 되긴 하니까, 홈이면은 그래도 노르웨이가 뭐 오바 같은 건 일단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, 솔직히 저는 승리는 장담은 못 하겠거든요. 차라리 오바가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다음은 헝가리 대 그리스입니다. 이 경기는 뭐 다른 것보다 그냥 맞대결이 제일 많이 보였어요.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, 최근에 이제 12경기 연속으로 맞대결이 이게 전부 막 80년대부터 해갖고 이어져 온 건데, 12경기 연속으로 한 점 차 내지 무승부입니다. 무승부는 이제 3번 있었는데요. 뭐 옛날에 80년대 뭐 90년대 초반 이렇게 있었다, 2015년에 한 번 있었고, 이외에는 전부 다 한 점 차가 9번이나 됩니다. 근데 이 중에 원정승은 그리스밖에 없었어요. 요즘에는 둘 다 제 생각에는 뭐 리그 A의 끝자락 혹은 리그 B의 뭐 최상단급, 좀 비슷한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헝가리는 홈이라는 게 있고, 그리스는 헝가리보다는 좀 더 공격 전개 능력이 괜찮다. 이 경기도 뭐 동기부여가 없는 친선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, 이건 뭐 무승부도 괜찮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헝가리의 프렌 방향보다는 그냥 그리스의 프렌이 배당도 그렇고 안정감도 더 있는 그런 매치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했네요. 그리스의 1프렌이나 뭐 무승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오스트리아 대 한국입니다. 자, 오스트리아 조에 이제 아시아팀이 요르단이거든요. 한국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뭐 오스트리아 멤버를 가중해서 쓸지는 모르겠는데, 지난번 경기 때는 뭐 알라바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휴식을 좀 주긴 줬었습니다. 아주 막 개차반 멤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오스트리아 홈 성적을 말씀을 드렸는데, 얘네들이 이제 홈에서는 2023년 벨기에전, 그 이후에는 이제 전부 다 유로 본선이었으니까 빼고 9승 3무 중이라 가지고 홈빨까지 있는 팀입니다. 뭐 오스트리아는 이제 한창 유로쯤, 그때보다도 막 빠르고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은 좀 강도가 떨어지기도 했고, 제가 이제 이런 월드컵 예선이나 네이션스리그에서 좀 약팀들한테 당하는 포지션이 늘어났다고 했었는데, 글쎄 한국을 어느 정도로 상대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지난번 우리나라의 경기력도 그렇고, 저는 솔직히 골대를 열어 맞췄다, 그런 거는 크게 막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경기력 자체가 피지컬적으로 완전히 좀 개발렸고, 수비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요. 오스트리아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날 뻔하다고 생각이 해가지고, 세트피스까지 센 팀인지라 저는 상성상 한국이 큰 언더독인 것 같다. 오스트리아의 뭐 승리나 마헨, 오바까지 그런 것까지 보고 있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잉글랜드 대 일본인데요. 솔직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경쟁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일본은 스코틀랜드전에 1.5군을 낸 셈인데 서로 뭐 전반전에는 골티샷을 주고받고 비슷비슷했었죠. 뭐 잉글랜드도 이제 1.5군급이었지만 우루과이한테 막 극장 페널티킥 맞고 막 비겼는데, 서로한테 좀 좋은 상대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잉글랜드가 사실 막 이런 1, 6급 강팀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뭐 폼 자체는 굉장하고, 특히나 수비 같은 게 굉장히 단단하고요. 일본은 뭐 수비보단 당연하게도 공격이 강점인데, 일본한테는 참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일본 생각하면 막 오바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는데, 기본적으로 해도 일본보단 잉글랜드가 앞설 만한 매치고,
저는 일본의 저력 때문에 이 경기는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네덜란드 대 에콰도르입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는 그런 팀들 간의 대결인데, 제가 양 팀 다 저번에 이런 경기들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스페인과의 경기도, 이것도 이제 정규 시간은 무승부니까 우리 같은 토토인단한테는 무승부였던 셈이고, 독일한테 당한 마지막 패배가 있었고요, 네덜란드는. 그리고 에콰도르는 이렇게 무승부 비율이 엄청 나지만은 어쨌든 되게 긴 기간 동안 무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네덜란드는 8승 5무 무패, 그리고 홈에서는 10승 3무 중이에요. 에콰도르는 16경기 동안 6승 10무, 남미에서는 18경기를 단 5실점으로 버텨낸 그런 수비력,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인데, 일단은 그래갖고 네덜란드 홈이더라도 에콰도르의 이런 언더의 장줄은 괜찮은 것 같고, 물론 이제 에콰도르가 프레임 받은 것도 기분이 좋지만은 저는 에콰도르는 무승부가 참 맛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 고베드랑소의 메리트가 있는 매치가 아닌가. 무승부, 언더, 프레임, 뭐 저는 이런 순서로 볼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미국 대 포르투갈인데, 포르투갈이 이번 3월 소집 명단에 주요 선수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. 디아스나 뭐 베나실, 호날두 이런 애들은 아예 없고, 지난 멕시코전에서도 주축자원들을 여러 쉬고 막 로테이션을 엄청 많이 돌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미국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대회 현지기도 하니까 멕시코전보다는 좀 더 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멤버로도 사실 멕시코한테 찬스는 훨씬 더 많은 편이었었거든요. 근데 뭐 슛이 좀 정면이거나 훌륭한 사이드 돌파가 막 발끝에 안 닿은 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는데, 미국은 뭐 벨기에한테 그냥 거의 뭐 풀는 거였는데도 5대2로 개발렸습니다. 전반전은 잘 버텼지만 후반전에 확 무너져 내린 거. 딱 이제 끌려가는 실점 이후에는 엄청 무너졌던 거.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, 뭐 밸류상 포르투갈이 뭐 정배를 받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멕시코 같이 이런 좀 고산지대 이슈도 없으니까 좀 더 편할만도 한 것 같고, 아쉬운 거는 포르투갈이 이제 아이덴티티 하면은 중원에서 이제 막 비티냐 같은 친구들이 이 우수한 탈압박 능력과 상대 어그로 받아먹고 상대를 땡겨와가지고 사이드 풀백 전개시키고 거기서 이런 나타나는 공격에서의 뭐 수적 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, 지금 멤버로는 내일 라인업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 멕시코전 같은 흐름이라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. 저는 이 경기도 포르투갈의 라인업이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, 뭐 일단은 포르투갈의 뭐 승 정도는 그냥 보고는 있는데 멤버를 못 보고 가는 게 참 아쉬운 경기네요. 그 다음 브라질 대 크로아티아입니다. 브라질 라인업이 저번에도 이제 프랑스전도 보면은 자국 리그 선수율이 상당합니다. 혹은 뭐 제니트에서 뛰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,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는 뭐 챔스에서도 안 나오니까 참 판단이 어려운데, 음바페한테 먹은 첫 골부터가 브라질의 지금 약점은 공격보다는 중원이나 막 후방 이쪽이잖아요. 딱 이제 거기를 관통하는 그런 연계였었다. 요즘에 메뉴에서 폼이 좋았던 뭐 쿠냐 같은 애들도 별 움직임 못 보였었고, 프랑스가 뭐 체급이 높다고는 해도 한 명 퇴장당한 상대한테 0대2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이야 뭐 점수 넣은 거 이런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반대로 이제 크로아티아는 2군급으로도 콜롬비아를 쉽게 제쳤는데, 참 요즘에 이제 유럽과 남미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, 뭐 그런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얘네들이 이제 2022년 월드컵 8강에서는 그때 이제 크로아티아가 우주방어를 하다가 버티기 막 승부차기로 이겼거든요. 어쨌든 축구에 대한 이런 뭐 스탠스 차이 그런 것들로는 브라질이 좀 지배적인 게임을 할 것 같긴 한데,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까지 막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. 요즘에 브라질 생각하면 막 언더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, 크로아티아의 막 1%는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, 역시나 뭐 어느 한쪽을 믿을 만한 애들은 아닌지라 명확하게 요즘 폼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한 게 아니어가지고, 저는 브라질이 쉽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좀 보는 셈이에요. 마지막으로 멕시코 대 벨기에입니다. 참 이게 멕시코가 유럽파가 너무 없어가지고 막 자국 리그 선수 비중도 많고 가늠이 잘 안 돼요. 포르투갈전에서는 막 멕시코가 홈발도 있고 막 고산지대발 8만 관중 이런 게 있었는데, 이번엔 시카고 중립구장이거든요. 벨기에는 좀 미국한테는 전반전을 좀 헤매다가 후반전에야 이제 물꼬가 트이고 나서 편하게 갔었어요. 양팀 다 이제 전보다는 좀 최근에서는 좀 다득점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, 이 멕시코 때문에 언더오버가 좀 빡세 보입니다. 뭐 어쨌든 중립구장이면 벨기에가 뭐 정배는 맞는 것 같긴 한데, 늘 벨기에는 근데 뭐 의심 받으면서도 많이 주는 팀이긴 했었어요. 얘네 뭔가 전보다 좀 학살력 같은 게 떨어져 보여서 그렇지 나름대로 뭐 해줄 때는 해주는 팀들이긴 했었습니다. 네이션스 리그 이런 데서는 좀 많이 잡혔지만 최근에 그래도 어쨌든 뭐 무패 행진도 달리고 있는 것도 있고. 근데 멕시코가 저번에 포르투갈전에서도 전부 다 이제 필드 플레이어 10명을 전부 하프라인 아래로 내리고 막 수비 조직력을 챙기는 거 보니까, 그렇게 나오면은 사실 벨기에 입장에서도 막 득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어쨌든 막 그림 자체가 좀 안 그려지는데, 저는 뭐 벨기에를 믿는 쪽은 아니어서, 물론 멕시코도 믿음은 없지만 뭐 언더나 넓게는 좀 무승부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 참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경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못 쓰게 된 경기들도 있지만은 뭐 이것저것 여러 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참 이제 월드컵 마지막 티켓이 가려지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고배당 가기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런 뭐 네이션스 리그 뭐 리그 D급 팀들
한쪽은 득점이 없을 만하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고, 헝가리 그리스 같이 딱 이제 고배당의 기록 같은 게 뒷받침되는 경기도 있었고요. 오랜만에 이제 좀 A 매치라 가지고 준비하는 게 되게 좀 벅찼지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것저것 뭐 참고되셨기를 바라고요. 저는 이제 남은 시즌 마무리를 한 다음에 월드컵 직전 평가전과 또 이제 월드컵 준비할 때 또 6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